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파츠언니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읽어드릴 거는요. 여전히 챕터 1입니다. 식물의 황산화제는 우리를 젊게 만든다.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다 읽어드릴게요. 다 쓸모 있어요. 식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형형색색의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다 보면 과일과 채소가 담긴 접시에 달려들어 먹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식물성 식품의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자주색, 오렌지색은 매혹적이면서 건강에도 아주 좋다. 채소의 보기 좋은 색깔이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야기고 사실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은 황산화제로 불리는 다양한 화학물질에서 나오는데 이런 화학물질은 거의 식물에서만 발견된다. 동물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 동물이 식물을 먹어 자기 조직에 갖고 있을 때뿐이다. 살아있는 식물은 색깔과 화학작용에서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태양에너지는 먼저 단당류로 바뀌고 이어서 복잡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한 활동이고 이 모든 과정은 분자 사이의 전자 교환으로 유도된다. 전자들은 에너지 이동의 매개체다. 햇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활성산소 자유기를 만들고 이는 식물에서 큰 혼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식물은 이런 복잡한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고 길 잃은 전자의 활성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까? 식물은 반응성 있는 물질들의 보호막을 씌운다. 보호막은 황산화제로 만들어져 있어 경로를 벗어난 헤매는 전자들을 차단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전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산화제는 보통 색깔이 있다. 이런 황산화제 일부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고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베타카로틴, 호박의 노란색에서 리코펜, 토마토의 붉은색, 크립토크산틴, 오렌지색까지 다양하다. 색깔이 없는 황산화제도 있는데 이런 종류에는 아스코불산, 비타민C와 비타민 E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한 번만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베타카로틴, 호박에서 나오는 거고 리코펜, 토마토, 크립토크산틴, 오렌지, 그 다음에 아스코불산,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E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에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태양광선이나 산업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고약해서 우리 조직을 굳게 만들고 기능을 제한시킨다. 이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노화 과정이다. 활성산소는 백내장을 일으키고 동맥을 경화시키고 암세포를 형성하고 폐기종을 만든다. 노인이 되면서 흔히 찾아오는 관절염과 다른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다. 문제는 우리가 식물처럼 활성산소를 격리하기 위해 보호막을 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므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어떤 황산화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행히 식물에 들어있는 황산화제는 식물에 작용하는 것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멋진 조화다. 식물은 황산화제 보호막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색깔을 띠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식물에 매혹당한 동물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식물의 황산화제 보호막을 이용한다. 신을 믿든 진화를 믿든 아니면 순전한 우연을 믿든 이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이다. 중국 연구에서는 우리의 황산화제를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섭취로 기록하고 혈액 속의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했다. 이런 황산화제 중에
비타민C는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암과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한 연관성은 암에 대한 소견을 가진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혈중 비타민C가 수치가 낮을 때 가족의 암 발생률은 높아졌다. 비타민C가 적을수록 식도암, 백혈병, 비인두암, 유방암, 위암, 간암, 직장암, 대장암, 폐암이 더욱 많아졌다. 중국의 암 사망률에 대해 관한 프로그램을 발송한 노바 텔레비전 프로듀서의 관심을 처음 사로잡은 것은 식도암이었다.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비타민C는 1차적으로 과일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과일을 먹으면 식도암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하죠? 계속 읽을게요. 과일 섭취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암의 발생률은 5배 내지 8배가 높았다. 비타민C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뇌졸중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진 것이다.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 수치,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과 감마토코페롤, 감마토코페롤은 비타민 E예요. 수치와 같은 황산화제 측정치는 황산화제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한다. 황산화제는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지질과 단백질에 의해 혈액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황산화제를 측정할 때에는 다른 생화학 지표도 같이 측정하게 된다.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서도 그 작용을 찾아내지는 못하는 이유는 실험에서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을 때 위암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즉,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섬유소 보충제 알약 한 개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건강은 개별적인 영양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런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식물성 식품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시금치 샐러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섬유소와 황산화제, 더불어 여러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작용해야 건강에 경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메시지는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류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줄게요. 메시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류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비타민 보충제들이 식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이후 나는 줄곧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기름에 대한 식품에 대한 건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기업과 대중매체에서 가공 제품들이 식물성 식품과 똑같은 영양가를 낸다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웠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단일 영양소 보충제를 섭취하면 건강상 미래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당신이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을 원한다면 약병에 손을 뻗을 것이 아니라 과일과 푸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 아셨죠?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을 원한다면 약병에 손을 뻗을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푸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과일이나 푸른 채소 많이 먹읍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